반갑습니다. 핵심만 속 심해 수학. 오늘은 1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자,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3이 되게 하는 x의 값이에요. 따라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하면 답이 x는 수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문자가 있는 x는 싹 다 왼쪽, 즉 좌변에 있어야 되고요. 우변에는 수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방정식을 보면 우리는 왼쪽에는 문자, 오른쪽에는 수가 오도록 항을 이항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서 x는 수 형태가 나오도록 등식을 변형하면 됩니다. 자,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과 이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두 방법을 모두 해보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 볼게요. 자,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것은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는 문자, 오른쪽에는 수가 와야 돼요. 따라서 왼쪽에 있는 수 마이너스 4를 없애고 싶어요. 없애려고 하면은 4를 뺐으니까 반대로 4를 더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한쪽만 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이 4를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가 사라지고요. 계산하면 2x는 4가 됩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의 값이죠? 그러면 누가 지금 눈에 거슬리나요? 그렇지, x 앞에 곱해진 2가 거슬리죠?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똑같이 2를 나누어 주면은 약분해서 사라지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기 때문에 x는 2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x는 2가 1차 방정식 2x-4는 0의 해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항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해를 구하려면 왼쪽에는 문자, 오른쪽에는 수만 와야 되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지 않은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이항시켜 줄게요. 이항시킬 때는 부호를 바꾸어서 이항시켜 줘야 되죠. 따라서 2x는 4가 됩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x이기 때문에 양변을 0이 아닌 2로 똑같이 나누어 주면 x는 얼마가 된다?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보더라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게 간단한가요? 이항을 이용한 게 간단한가요? 그렇지, 이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간단하죠? 따라서 우리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이항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하면은 이항을 이용하면 안 되고 조금 복잡하더라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왼쪽 같이 해를 구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어요. 해라는 것은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이기 때문에 x는 수 형태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왼쪽에는 문자, 오른쪽에는 수. 그러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게 18이겠죠? 18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2x는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자, 우리는 x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2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을 2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따라서 해는 x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2번을 볼게요. 자, 해를 구하기 위해서 x는 수꼴로 바꿔야 되고요.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왼쪽에는 문자, 오른쪽에는 수가 오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좌변에서 문자가 아닌 20을 우변으로 이항시켜 줄 거고요. 우변에서 수가 아닌 x를 좌변으로 이항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는 2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동류항끼리 간단히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우리 마마는 뿔뿔 바꿔주고요. 3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주면은 3, 6, 18 되겠죠? 따라서 x는 6이 해가 됩니다.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떤 꼴로 만들면 된다? x는 수꼴로 형태를 바꾸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어 주기 위해서 왼쪽은 문자, 오른쪽은 수 이렇게 되도록 이양시켜 주는 거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 볼게요. 자, 이 3번식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그렇지 분배 법칙을 해야 되겠죠? 분배 법칙 할 때 선생님이 습관 가지라고 했던 거 화살표로 반드시 표시해 줍니다. 2를 x와 마이너스 2에게 나눠줘야 되고요.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x와 3에게 골고루 나누어 줘야 됩니다. 계산을 하면 2x-4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해를 구하려면 x는 수꼴, 그러기 위해서 왼쪽에는 문자, 오른쪽에는 수만 와야 돼요. 좌변에서 문자가 아닌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우변에서 수가 아닌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이양시켜주면 2x 플러스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됩니다.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3x는 1이 되고요. 우리는 x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주면 x는 3분의 1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볼게요. 4번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렇지 분배 법칙이죠. 3을 4와 마이너스 x에게 2를 3과 x에게 분배해주면 12 마이너스 3x 플러스 6 플러스 2x는 36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항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좋습니다. 12와 6 그리고 마이너스 3x와 2x를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8은 36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왼쪽에는 문자, 오른쪽에는 숫자, 그러면 제자리에 있지 않은 18을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x는 18이 됩니다. 자, 나는 x가 필요한데 x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죠?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무엇을 곱해주면 될까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x는 3을 해로 갖는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어요. x는 3이 해라는 말은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라는 거죠. 즉,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그 방정식이 참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해라고 하면 뭐다? 식에 대입하면 성립.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외울 거예요. 해라고 하면 대입하면 성립, 대입하면 성립.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3x 플러스 18은 5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자, x 이퀄 3이 이 방정식의 해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요.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돼요. 자, 따라서 좌변은 3 곱하기 3 플러스 18이라서 27이 나옵니다. 우변의 값은 5기 때문에 좌변과 같지 않죠? 따라서 x는 3은 이 방정식의 해가 아닙니다. 2번 볼게요. 자, x 대신에 무엇을 대입한다? 3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3 마이너스 6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되죠?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기 때문에 3은 이 방정식의 해가 맞습니다. 3번 볼게요. 자, 3번을 보면은 바로 대입하기 전에 식을 조금 더 간단히 한 후 대입하면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합니다. 자, 식을 간단히 할 건데요. 우리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식 뭐였죠? 왼쪽에는 문자, 오른쪽에는 수. 따라서 x를 좌변으로, 좌변의 18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12가 되죠. 즉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아요. 따라서 해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방정식의 해라고 하면은 식에 대입한 후 식이 성립하는지를 판별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식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하면은 대입할 때
식을 간단히 한 후에 대입하면 계산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을 판별하라고 했어요. 방정식이란 뭐죠? 그렇지, x의 값에 따라 참여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고요.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죠. 항상 성립하려면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이면 돼요. 그래서 항등식을 판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좌변과 우변을 더 이상 계산이 안 될 형태까지 동류한 계산을 한 다음에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똑같은지 쌍둥이인지 판별하면 돼요. 좌변과 우변이 쌍둥이면 항등식, 쌍둥이가 아니면 방정식이에요. 그럼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또 문제에서 무엇을 묻냐면 얘가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판별하세요 라고 해요.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은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동한 뒤 1차식 이꼴 0이 되는지를 보아야 돼요. 자, 실제로 문제 풀면서 우리 같이 알아볼게요. 자, 1번 볼게요. 좌변과 우변, 더 이상 정리할 거 없죠? 그런데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쌍둥이처럼 생겼어요? 아니죠. 다르죠. 그러면 이 등식은 항등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이겠죠? 그럼 얘가 1차 방정식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1차 방정식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야 돼요. 이항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2x 플러스 23은 0이 되고요. 1차식 이꼴 0 형태죠? 따라서 1번은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2번 볼게요. 2번은 좌변이 정리가 더 가능한 식이죠. 동류항 3x와 2x를 계산하면 5x가 되고 우변도 5x죠. 즉 5x는 5x,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똑같은 쌍둥이 모양이에요. 따라서 이 등식은 항등식입니다. 3번 볼게요. 3번에서는 우변이 정리 가능하죠. 따라서 우변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2x 플러스 5는 2x 플러스 5가 돼요.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똑같은 쌍둥이 모양이죠. 따라서 3번 등식도 항등식이 맞습니다. 4번 볼게요. 자, 4번을 전개하면은 우변일 건데 x제곱 마이너스 2x 나오니까 좌변, 우변 똑같지 않겠죠? 따라서 항등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 7x 플러스 5는 0이 됩니다. 즉 1차식 이꼴 0이 되니까 항등식이 아니고 무엇이 된다? 1차 방정식이 됩니다. 4번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등식을 봤을 때 2차 항이 있다라고 해서 얘가 절대 1차 방정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2차 항이 있더라도 동류항 계산을 하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한 뒤 동류항 계산을 하고 나서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됩니다. 항등식을 찾으시오 라는 말이 나오면 동류항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좌변과 우변이 쌍둥이인지를 확인해 주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등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등식이라는 것은 등호가 있는 식이고요. 등식은 방정식 또는 항등식으로 나뉩니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x의 값에 따라 참여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고요.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참여되는 등식입니다. 우리는 방정식 중에서도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1차 방정식의 문제 유형은 1차 방정식인지 판별하시오 또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근을 구하시오, 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인지 판별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동한 뒤 1차식 이꼴 0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ax 플러스 b는 0으로 표현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해 또는 근을 구하라는 문제에서는요. 앞에서 배웠던 등식의 성질 또는 이항을 이용해서 왼쪽에는 문자, 오른쪽에는 수가 오도록 해서 x는 수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항등식에 관한 문제는
다음이 항등식인지 판별하시오 또는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항등식을 판별할 때는 어떻게 한다? 동류항끼리 계산한 후 좌변과 우변이 완벽히 똑같은지, 즉 쌍둥이인지 확인하면 되고요.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좌변, 우변 정리한 뒤 각각의 개수가 같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노트 정리하고 본인만의 복습 시간, 문제를 스스로 푸는 시간이 최소 30분 이상 되도록 공부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